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오늘은 큐라에 있는 다림질, 아이어닝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큐라가 가지고 있는 좀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이어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탑 표면, 출력을 하고 나서 평평한 부분의 윗면을 보면 이와 같이 조금 울퉁불퉁한 것이 미세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면을 유리베드로 한다면 매끈매끈 하잖아요. 그런데 탑면이 이렇게 약간 거칠거칠하면 좀 이질감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아이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퉁불퉁한 부분에서 높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깎아내고, 또 그리고 사이가 비어 있거나 안으로 꺼져 있는 골짜기 같은 부분은 채워놓고 하는 과정을 다림질에서 해주는데요. 큐라의 설정에 들어가 보면 다림질의 기능은 상당히 여러 가지 설정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림질 설정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총 9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속도와 저크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림질 사용부터 해서 삽입 속도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각각의 기능이 어떤지를 좀 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기본 조건으로는요, 제가 디폴트 조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패턴은 지그재그, 그리고 0.2 다림질 과정이라고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 10%, 다림질 아이어닝 플로우인데요. 10%, 삽입 0.25. 이거는 선폭을 제가 0.5로 해서 그 절반 값이 된 것 같은데요. 0.4라고 한다면 0.2mm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림질 속도, 이렇게 5가지 정도를 각각의 실험 조건을 바꿔가면서 했던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림질이라고 하는 아이어닝을 켜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나오죠. 제가 다림질 효과를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브론즈 빛깔의 PLA를 썼는데 약간 결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림질을 안 했을 때의 일반적인 결과죠. 다림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림질 설정을 켜주니까 이렇게 같은 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섬세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의 품질이 좀 깨끗해야 된다, 그것도 탑면이 깨끗해야 된다 하시는 분은 다림질을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다림질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오히려 탑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뜨겁게 달구어진 노즐 끝이 이미 출력되어 있는 출력물을 계속 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노즐의 열기가 PLA를 녹여버리는, 그래서 PLA가 우글우글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델링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출력의 조건, 노즐 온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아이어닝의 설정들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최적의 조건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다림질 패턴입니다. 다림질 패턴은 지그재그와 동심원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그재그 패턴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우리가 다림질 했을 때 보는 모습인데요. 동심원을 할 경우에는 좀 더 균일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동심원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오히려 열기가 아주 집중이 되면서 이렇게 좀 지저분한 부분에 스팟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패턴은 지그재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림질 라인 간격입니다. 다림질 라인 간격은 바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격이 디폴트 값으로는 0.2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디폴트 세팅도. 근데 혹시 이걸 가지고 조금 바꿔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1mm로 극단적으로 올려보니까요. 마치 바베큐 그릴에 구운 스테이크처럼 탑면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바로 1mm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 보면 촘촘하게 살짝 흔적이 보이죠? 이게 0.2mm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느 게 좀 나을까요? 1mm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하게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0.1, 0.2 단위로 해서 조금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0.2 정도가 표준이라면 이거보다 더 줄여서 0.1 절반 정도로 했더니 좀 더 촘촘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2배 정도를 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왔죠. 0.4도 분명히 다림질 효과는 있었습니다. 필라멘트에 따라서는 0.4만으로 해도 다림질 효과로는 충분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이 필라멘트에서는 0.2 정도가 제일 괜찮아 보였습니다. 물론 0.1까지 해서 더 촘촘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좀 과한 조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좁아지는 만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 여기 앞서서 최상위 레이어의 다림질이라고 하는 걸 제가 빼먹었는데요. 최상위 레이어 다림질의 체크를 안 했을 때, 이 설정 값이 체크가 안 되었을 때는 모든 레이어에 좀 넓은 면적의 평평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모두 다림질을 하게 됩니다. 출력 속도 많이 떨어지겠죠. 만일 여러분들의 출력물이 프린터 파츠 같은 걸 출력할 때 탄면이 좀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최상위만 다림질을 하더라도 좀 괜찮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체크를 하고 하시면 시간적으로는 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 간격에서도 너무 촘촘한 것보다는 한 0.2 정도로 중간 정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림질 플로우입니다. 플로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번역은 다림질 과정이라고 좀 말도 안 되게 한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는 과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압출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림질 할 때 압출량을 뜻합니다. 다림질은 Z를 높이지 않고 그 상태에서 뜨겁게 달궈진 노즐이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사실 다림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0%라고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0%만 하더라도 아주 거칠게 있던 면들이 조금은 이렇게 다듬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0%에서는 이 사선이 아직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10%에서는 다림질로 했을 때 감춰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 개의 층위로 나눠서 해보니까 0% 했을 때는 확실히 선들이 보이고 조금 더 가려지다가 10% 했을 때는 다림질 선이 적절하게 보이고 20%, 30%까지 하니까 약간 과하게 덮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적절한 값을 찾아서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림질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셋이라고 되어 있는 걸 번역을 삽입했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다림질을 했을 때 이 엣지 쪽 있죠. 엣지 쪽에서 얼만큼 들어가서 그걸 경계로 다림질 할 거냐를 얘기하는 게 다림질 삽입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엣지에 있는 요 삽입을 하지 않고 그냥 0으로 두고 한 것과 0.25로 두고 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질 삽입이라고 하는 것들 조금 확대를 해보면요. 0.25로 된 것은 엣지 쪽으로부터 0.25만큼 다림질이 딱 끊어지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인셋, 다림질 삽입이 없는 경우 0으로 했을 때는 끝에까지 다림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보니까 끝까지 했을 경우에는 이 끝에 부분이 약간 거칠더라고요.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거칠 하는 게 나와서 디폴트로 되어 있는 0.25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림질 속도입니다. 속도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게 달궈진 노즐이 이미 출력된 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필라멘트가 약간 녹아서 제가 가뜩이나 탄면의 시크니스를 좀 얇게 뒀었거든요. 탑바텀 시크니스가 0.6 정도 했더니 위에 부분이 좀 녹아서 인필 패턴을 따라서 우둘투툴하게 나왔지 뭡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다림질 속도를 좀 빨리 하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 녹이는 것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폴트는 프린팅 속도를 설정해 두면 그것의 3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출력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도를 그냥 강제적으로 다림질 속도에서 80mm/s로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표면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모든 프린터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조금 바꿔서 해봤는데 40 정도 진행했을 때는 좀 깔끔하게 나왔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했을 때 조금 거칠고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한번 이것도 테스트를 해서 표면이 울룩불룩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림질에 있는 설정을 보았는데요. 다림질과 함께하면 좋을 설정을 한 가지 추가로 공유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림질을 하지 않았을 때와 다림질을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다림질을 안 했을 때는 상당히 거친데 다림질 하니까 깔끔해졌죠. 그건 좋은데 다림질 안 했을 때 안 보이던 게 다림질 하니까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노즐이 이동한 선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론 다림질 안 했을 때도 그 노즐이 이동한 선이 끌고 지나간 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워낙 좀 거칠다 보니까 별로 티가 심하진 않고 그냥 조금 그렇네 인데, 다림질을 하게 되면 이 위에 노즐이 싹 지나가게 되면 티가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다림질 할 때 Z호흡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큐라이 G호흡 기능은요,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위로 잠시 노즐을 띄운 다음에 이동하는 건데요. 이거는 너무 Z호흡을 높게 하게 되면 매번 이동할 때마다 위로 올렸다 또 내렸다 하는 것 때문에 출력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약 한 10%에서 20%까지도 시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Z호흡은 낮게, 저는 레이어 하이트 높이인 0.2를 두고 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쪽에 이동선들이 있었던 게 여기 Z호흡을 하니까 싹 없어졌죠. 네. 대신에 Z호흡해서 이 이동선이 없다 보니까 시작과 끝점에 있는 이 마크들이, 노즐의 마크가 굉장히 선명하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좀 깔끔하게 보이기 원하신다면 Z호흡을 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아쉽게도 저는 다림질 할 때 맨 마지막 탄면에만 Z호흡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기능이 Z호흡이 모든 레이어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 좀 아쉽습니다. 개발자분 중에 이런 큐라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좀 수정이 가능한 능력자분이 계시면 탄면만 Z호흡을 할 수 있는 설정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거 굉장히 인기 있는 플러그인 혹은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림질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림질 설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제가 좋은 영상들 앞으로 더욱 만들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깨끗한 표면을 가지는 출력물 만드시는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